뭐? 수술비? 야, 박영숙,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그게 한두 푼이야? 내 동생이지만 내 식구냐? 어디서 감히 집안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들어. 밤 11시 거실을 울리는 남편 철수의 고함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사르르 떨리던 제 손속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사고로 동생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에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쏟아지는 기분이었는데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2번 죽이는 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남편의 말 들으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인륜의 문제입니다. 20년을 조강지처로 산 아내의 친동생이 수술비가 없어 생사를 오가는데 내 식구라며 선을 긋는 이 태도. 과연 이 남자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기적인 가족 이기주의를 고발하기 위해 재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남편은 화가 가시지 않는지 씩씩대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액정 너머로 들려오는 올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님, 제발이요. 우리 그이 좀 살려주세요. 엄마, 이번에도 우리가 다 내야 해? 아빠는 왜 맨날 큰아빠네 애들 학원비까지 우리가 내야 한다고 그래?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낡은 가계부 하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 손때가 까맣게 묻은 이 가계부에는 지난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봉급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시댁 식구들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시아버지 환갑 여행비부터 시작해서 사고친 아주버님의 뒷수습 비용, 심지어는 시조카들의 명문대 등록금까지 그 모든 돈은 제 입을 틀어막고 제 아이들의 학원비를 줄이고 제가 친정에 가져다 줄 과일 한 상자값까지 아껴가며 만든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마다 병원에서 밤을 지새운 건 효자인 척하는 남편이 아니라 며느리인 저였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상주 노릇, 사흘이 아깝다며 이틀째에 회사 일이 바쁘다고 도망치듯 가버렸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계부 속 시댁 지출 내역은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친정을 위해 쓴 돈은 단 한 줄도 적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10,000원 한 장 보내는 것도 남의 식구에게 돈 버리는 짓이라며 노발대발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게 아내의 덕목인 줄 알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시댁을 잘 섬기는 것이 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늘 밤 남편의 잔인한 폭언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처남 수술비까지 우리가 왜? 내가 벌어와?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보태?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다시 한번 애원하는 저에게 남편이 던진 말입니다. 그는 밥상 머리에서 숟가락을 놓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 제가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비상금 5천만 원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돈은 결혼하자마자 아주버님이 사채를 써서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을 때 남편이 제 무릎을 잡고 울며 빌어서 시댁 빚을 갚는데 몽땅 썼던 돈이었습니다. 그때 내 돈 5천만 원으로 당신 형 살렸잖아.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평생 나한테 절하며 산다고 했잖아. 제 외침에 남편은 코방귀를 뀌더군요.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 돈은 이미 20년 전에 증발한 돈이고 지금 당장 생돈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천하문이 거기까지인 걸 어떡하라고. 돈 없으면 죽어야지. 세상 이치가 그래. 남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동생의 생명을 두고 운운하는 그 인간의 면상을 보니 그동안 제가 모셔온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짐승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올라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머릿속이 투명해지더군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이렇게 말하겠구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전화를 돌리다 지쳐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길을 걷는데 온몸이 젖어 들어가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겨우 돈을 빌려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저는 빗속에서 거울을 보듯 제 지난 삶을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시댁 식구들의 칭찬 한마디에 몸 부서져라 일하고 남편기 살려준답시고 친정 식구들에게는 연락 한 통 편하게 못하고 살았던 세월.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 집안에 유능하고 말 잘 듣는 무보수 파출부였던 겁니다. 남편에게 가족이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시댁 식구들 뿐이었고 저와 제 가족은 언제든 내다 버릴 수 있는 남이었던 겁니다. 빗물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내려가며 제 마음속에 있던 신락 같은 애정조차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아니, 이제는 저들도 제가 느낀 이 절망의 무게를 똑같이 느껴봐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해줄게. 나도 당신 가족에게 남이 되어줄 테니까. 영수가 이번 아버님 팔순은 호텔 중식당에서 하기로 했다. 내가 이미 친척들한테 다 말해놨으니까 내가 알아서 예약하고 입금해놔. 한 500만 원 정도 들 텐데 당신 비상금 있는 거 다 알아. 그로부터 3주 뒤 동생은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의 안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더니 시아버지의 팔순 잔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돈이 어디 있느냐며 하소연이라도 했을 텐데 저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완벽하게 준비할게. 남편은 제 의외의 반응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군요. 그래,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지. 이번에 아버님 기 좀 살려드려야 해. 우리 형네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다 내는 거 알지?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기 살려드려야지. 아주 전설에 남을 만큼 확실하게.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시킨 대로 예약하는 척하며 차곡차곡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현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을 해지해 여행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는 법이니까요. 잔치를 사흘 앞둔 저녁, 퇴근한 남편이 잔치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물었습니다. 예약 확인했어? 메뉴는 불도장 들어가는 코스로 했지? 시누이들이 전복 요리 꼭 넣으라던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라고? 그게 왜 내 상관이야? 남편은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내 아빠 팔순이지. 내 아빠 팔순이야?
내 가족 잔치지. 내 식구 잔치냐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장난해?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3주 전에는 당신이 나한테 똑같이 말했잖아. 내 동생 수술비 빌려달라니까 내 식구 아니라고 소리 질렀던 거 벌써 잊었어? 난 당신한테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남편은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 막혔던 체증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농담이지? 그치? 예약은 다 해둔 거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남편의 비겁한 눈동자를 보며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큰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제 옷가지들과 폐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계부를 챙겼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달아버린 제 청춘의 흔적들. 저는 그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우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져 있던 시댁용 밑반찬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식탁 정중앙에 낡은 가계부를 펼쳐놓았습니다. 시댁을 위해 쏟아부은 수억 원의 돈과 재, 눈물이 기록된 그 페이지 위에 정성스럽게 작성한 이혼 서류를 올렸습니다. 이 가방 안에 내 20년치 눈물을 다 담았어. 이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텅 빈 거실을 한번 둘러본 뒤 저는 미련 없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띠리릭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열리는 자유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시아버지의 팔순 당일입니다. 오전 11시 예약되었다고 믿었던 호텔 중식당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그리고 한껏 멋을 낸 남편과 시가 식구들. 30여 명이 식당 입구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예약이 안 되어 있다니요. 박영숙 이름으로 분명히 예약했을 텐데. 남편의 고함에 식당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박영숙님께서 며칠 전에 예약을 취소하셨습니다. 취소 위약금까지 다 지불하고 가셨는데요. 남편의 휴대폰이 불이 났을 겁니다. 제 휴대폰은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죠. 친척들은 배고프다고 투덜대고 시아버지는 동네방네. 자랑한 팔순 잔치가 이 꼴이 되자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년 어디 갔어? 당장 데려와. 시댁. 식구들의 그 고상하던 면면이 순식간에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친구들,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를 돌렸겠지만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들의 발치에 엎드려 살던 순한 양영숙이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사실에 그들은 공포마저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창밖의 비행기를 바라보며 저는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아주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짐승 같은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아, 박영숙, 너 지금 어디야? 너 미쳤어?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 아버님 지금 쓰러지셨어. 내가 사람이냐? 저는 시원하게 웃어줬습니다. 어머, 쓰러지셨어? 안 됐네. 근데 어쩌니? 당신 아빠지, 내 아빠 아니잖아. 내 식구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당신이 그랬잖아.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고. 예약 취소 위약금 내고 나니까 내 수중에 잔치 비용이 한 푼도 없더라고. 그래서 당신 말대로 돈 없어서 취소했어.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돌아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내 식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난 내 식구인 내 동생이랑 같이 여행 간다. 아, 식탁 위에 이혼 서류 뒀으니까 도장 찍어둬. 재산 분할? 걱정 마. 가계부에 적힌 대로 당신이 시댁에 퍼준 돈들 법정에서 다 따져서 내 목 확실히 챙길 거니까.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악을 쓰는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전화를 끊고 유심 카드를 뽑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경제적으로 아내의 특유, 재산을 가로챈 점 그리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점을 인정해 저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에게 망신살 뻗치게 한 놈이라며 비난받고 평생 아내가 해주던 수발이 없어지자 생활조차 제대로 못하는 폐인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자기네가 가져간 돈 내놓으라며 남편을 들볶고 있다더군요. 남의 식구라며 차별하던 그들이 정작 서로를 뜯어먹는 괴물이 된 꼴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의 작은 카페에서 동생과 함께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아내라는 이름의 감옥, 며느리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끊어내니 비로소 제 이름 박영숙 석 작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타인보다 못한 굴레일 뿐입니다. 민법에서도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명시하고 있듯 배우자의 가족을 나무로 치부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내 식구를 가르며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독립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